여기는 메르세데스 벤츠 부스입니다. 굉장히 지금 취재 열기가 뜨겁잖아요. 역시 벤츠가 작년에 BMW를 제치고 수입차 판매 1위로 올라선 만큼 그만큼 이렇게 관심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원래 AMG GT가 국내에 판매되고 있었는데 이 차는 GT-R입니다. 파워트레인을 더 강력하게 하면서 이렇게 이런 바디킷까지 새롭게 만들고 대형 리어 스포일러, 윙 리어 스포일러까지 만들어서 주행 성능을 굉장히 향상시킨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 차는 AMG GT 콘셉트입니다. 얘의 4인승 버전이 아마 이 차의 형태가 나온 거예요. AMG GT 4도어 모델이에요. 그래서 차체도 길고 뭔가 컨셉트하다 보니까 이 가로로 길게 날렵한 테일 램프와 무슨 포뮬러에서 나올 법듯한 이런 머플러가 있고 하단부도 이런 디퓨저도 굉장히 과격하게 되어 있죠. 바디킷 자체가 차체 위 상단 부분은 굉장히 매끄러운데 하단부에는 바디킷이 꽤 이렇게 그 카본을 사용해서 엄청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와, 휠도 보세요. 휠이 차 밖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파일럿 슈퍼가 껴져 있는데 트레드 305고요. 편평비가 32이고 예, 휠 타이어 크기는 22인치입니다. 그만큼 엄청 거대한 타이어가 껴있는 거예요. 이 GT라고 하면은 롱 로즈, 쇼테크가 되게 전형적인 디자인 그 포인트인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앞부분이 굉장히 길죠. 그리고 뒤는 굉장히 짧아요. 하지만 이 콘셉트는 4도어다 보니까 프론트 오버행이 극단적으로 짧죠. 전면부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얘는 GT라기보다는 뭔가 CLS 느낌이 더 많이 납니다. 원래 CLS 역시도 이런 컨셉트로 4인승 약간 이런 뭐라 그럴까 패스트백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차다 보니까 약간 얘가 GT 컨셉트라는 이름을 달고 GT의 4인승 모델로 나왔지만 어쨌든 그런 CLS 느낌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 GTR, AMG GTR 같은 경우는 4.0L급 8기통 트윈 터보 엔진이 탑재돼 갖고 이게 최고 출력이 585마력에 달합니다. 그래서 뭐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에 3.6초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엔진이 여기 이렇게 뒤쪽에 있네요. 엔진 커버는 앞에 있지만 실제적인 엔진은 그 뒤로 최대한 물러 나갔고 뭔가 무게 중심을 가운데로 낮으면서도 차체 중앙으로 이렇게 밀어 넣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무게중심, 안정적인 무게중심을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다이나믹한 주행 감각을, 주행 성능을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롱로즈, 그러니까 전면부가 긴 디자인이다 보니까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바퀴가 움직일 수 있는 회전 반경도 굉장히 넓고요. 그러다 보니까 휠하우스도 이렇게 최대한 옆으로 뺄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다양한 그런 기술적인 요건들을 갖출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주행에 반영이 되는 그런 거죠. 그리고 AMG 세라믹 브레이크가 달려 있고요. 이 차 역시 후륜 구동을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뒷바퀴보다 앞바퀴가 작고 이렇게 편평비도 높죠. 그리고 이 차는 완전 컨셉트카인데요. 딱 봐도 딱 보면은 컨셉트카 느낌이 그렇게 안 날 수도 있는데 이런 휠 봐도 컨셉트카 디자인이 안 느껴지죠. 하지만 옆에 있는 사이드 미러를 보면은 컨셉트카라는 게 대번 느껴지죠. 이런 거울이 아닌 카메라를 통해서 이 주변에 이런 교통 흐름이나 차가 오고 있는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 있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전면부가 굉장히 과격하게 디자인되어 있잖아요. 근데 또 램프는 딱 이게 정갈하면서도 안에 있는 하우징 같은 경우는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죠. 램프 구성도 굉장히 독특하고요. 안에 보면은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 굉장히 넓죠. 그리고 옆에 있는 구멍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와이드 앤 로우 디자인이 딱 제대로 잡힌 그런 모습인데요. 앞에 보면은 그 지금 엠블럼이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일반 엠블럼하고 다르죠. 왜냐면은 저 엠블럼을 통해서 이런 레이더 기술, 라이더 기술이 들어가서 자율주행이나 이런 첨단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뭐 긴급 제동 시스템 등이 이렇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와 함께 이 판이, 레이더 판이 연동돼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라디에이터 공기 흡입구가 굉장히 커요. 근데 이 차는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에요. 그래서 하이브리드인데 왜 이렇게
그 공기 흡입구가 크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고배기량 엔진이 들어 있습니다. 엔진 자체로 발열되는 그 열기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엔진을 냉각시킬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벤츠에 따르면은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 도달하는 시간이 3초가 안 걸린다고 하네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3초 미만 차를 찾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자, 얘네는 되게 꿈의 카고 꿈의 자동차고, 얘네가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 현실적인 드림카죠. E클래스 쿠페입니다. 기본적으로 E클래스를 베이스로 만들었는데요, 뒤에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게 이 B필러가 없습니다. 앞문이 열리면은 그냥 열리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B필러가 없어요. 되게 스포티한 디자인을 위해서 과감하게 생략을 한 건데요, 이 창이 하나의 통으로 된 길쭉한 라인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후면부로 이어지는 쿠페 라인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이전 쿠페에 비해서 차체도 더 커지면서 길어졌어요. 그러면서 이런 디자인 요소도 굉장히 많이 살렸는데, 이 옆으로 있는 휠하우스가 옆으로 나온 부분도 더 크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뒤축 크면은 굉장히 포인트를 주는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된 거죠. 보통 쿠페로 하면은 이렇게 좀 떨어진 다음에 그냥 좀 되게 성의 없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뒤에도 가로로 긴 테일램프, LED 테일램프를 비롯해서 이렇게 뭔가 완곡하게 떨어지면 이렇게 착 감겨있는, 지면에 착 눌려있는 듯한 느낌도 납니다. 그러니까 예전 모델에 비해서 전면부가 좀 높게 올라서다 보니까 예전 벤츠의 느낌은 살짝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비율과 밸런스는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와, 여기 보세요. 그리고 휠 베이스도 더 넓어졌어요, 이전 모델에 비해서요.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뒷좌석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충분히 앉아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뒷좌석이 된 거죠. 그리고 실내도 이렇게 S클래스에서 시작된 가로로 긴 대형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이런 공조기 버튼하고 이런 미디어 버튼, 오디오 버튼이 가로로 길게 배치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 공기구멍, 사람들이 스팅어 보고 이런 거 벤츠 따라했다라고 욕을 하는 그런 이런 공기 구멍까지 해갖고 굉장히 잘 만든 듯 합니다. 그리고 파워 트레인 엔진 같은 경우도 뭐 그냥 일반 모델하고 크게 다를 건 없어요. 2.0 가솔린, 뭐 2.0 디젤, 뭐 3.0 V6 엔진 등등으로 이어지는 라인업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차에서 뚜껑을 만들면 이 차가 되죠. 바로 얘도 E클래스 까브리올레예요. 까브리올레여서 뭐 전체적인 디자인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여기만 이렇게 소프트 탑이 적용이 돼 갖고 뚜껑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거죠. 나머지 사양은 뭐 거의 비슷합니다. 엔진 사양도 비슷하고요. 근데 저는 원래 성격이 쿠페와 카브리올레면은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카브리올레였어요. 뚜껑이 열리느냐 안 열리냐는 all or nothing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 면에서 얘는 딱 뚜껑이 열리니까 조금 더 매력적인데,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이 쿠페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벤츠가 작년에 국내 판매 1위를 한 다음에 한국 시장에 엄청난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시아 프리미어까지, 저 차 AMG GT 콘셉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얼마 전에 다녀왔죠.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그 제네바 모터쇼의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된 거예요. 그런데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끝난 게 한 15일 정도 되니까 불과 한 열흘밖에 안 됐는데 이 차를 공수를 해온 거예요. 벤츠 코리아의 파워가 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벤츠 코리아가 잘 될수록 해외에 판매되는 벤츠가 국내에 들어오는 속도는 그만큼 빨라지니까 어쨌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AMG GT-R과 뭐 E클래스 쿠페와 뭐 E클래스 카브리올레도 마찬가지로 얼마 전 제네바 모터쇼에 등장한 모델이에요. 그 모델을 이렇게 빨리 국내에 소개됐다는 거는 그만큼 한국 시장의 위상이 커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잠깐 드네요. 어쨌든 아시아 프리미어를 3대를 내놓을 정도로 한국 시장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 정말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벤츠는 알아서 잘 팔리는 브랜드니까요.